안녕하십니까, 닥터 부동산의 심규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많이들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에 대한 공급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전세에 대한 공급은요,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러한 전세자금을 통해서 갭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갭 투자의 수요가 갭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에 대한 공급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금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전세금이 높아진다라기보다는 저는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가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그 퍼센트, 그러니까 그 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전세가율이 80%라고 하는 것은 매매 가격이 1억일 때 전세 가격이 8천만 원이다. 이랬을 때 이제 전세가율이 80%다. 그리고 7천만 원이다. 그러면 70%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때 당시에는 1억 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억 원이 더 이상 뭐 오르지도 않고 떨어졌어요. 9천만 원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8천만 원을 동일하지만은 거의 뭐 이제 80%가 아니라 거의 90%에 육박하는 뭐 이러한 전세가율로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8천만 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집이 1억 2천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뭐 70%, 뭐 75%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올랐다,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라는 게 전세가격이 올랐다, 전세가격이 내렸다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전세가 안정이 됩니다. 왜냐? 전세 가격은 고정이 돼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전세가율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은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집에서 확보할 수 있는 내 전세가의 비용은 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됐을 경우에는 내 전세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그죠? 부동산 가격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앞으로 부동산을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왜 전세가 유리한가? 그렇죠? 내가 돈을 적게 들고 저렴한 이자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지출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부동산 가격이 내렸을 때는 내 전세 가격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위험해지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8천만 원짜리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1억 원이었으나 8천만 원이 되면은 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로 8천만 원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6천만 원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집주인은, 소유자는 나에게 2천만 원을 보태서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사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 집이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의 전세가율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고 있고요. 현업에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하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가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못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확답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공인중개사를 믿고 하셨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공인중개사도 사실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지역이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고 내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부동산에도 이제 프롭테크 기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런 프롭테크 혁명에 의해서 많은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예를 들면 여기가 시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겠고요. 또 국민은행 시세라든가 아니면 한국감정평가원의 이런 주변 시세들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시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거나 혹은 뭐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매매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는 주로 어디를 많이 합니까? KB 시세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은행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의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한가다 아니면 뭐 고가다 아니면 평균가다 이런 식의 금액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는 전세의 시세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해보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왜 그러면은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뭘 믿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주는가? 옛날에는 등기를 했었어요. 막 전세자금에 대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하지 않습니까? 신용으로 주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보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도 역시나 은행이라든가 전문가들도 KB 시세라든가 감정평가원 혹은 이러한 실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전세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행이라든가 뭐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런 데서 사실 해주니까는 이게 안전하구나 안전하지 않구나 이게 왜냐 내가 융자를 받고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반려가 됐어요. 여기는 위험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뭐 점쟁이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위험할 것을 미리 예지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민은행 데이터, 감정평가원 데이터, 실거래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세가율을 확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다는 것이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은행이라든가 이런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안전한 전세 가격인가에 대한 여부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